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2025년 11월 4일. 어떤 이유로 당신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없고 재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쓸 돈이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 자신의 개조차 쓰임새가 없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바로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은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은 단지 자산일 뿐 당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을 현금으로 변환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지만 그게 가능한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현금 흐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돈이 움직일 때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흐름을 가질 때 비로소 본래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은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은 단지 자산일 뿐 당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은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자식들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가 시설에 쏟아 부을 세금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살면서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 수중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혼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에야 저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며 생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철이고 61년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돈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한국은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가계의 수가 2025년 기준으로 약 1,70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1980년대 최고 인구 5,200만 명에 비하면 약 3.3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소비자는 20대, 30대 1인 가구입니다.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국가의 미래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부모의 집에서 나와 독립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집을 구입할 수 없고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부동산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현금 흐름을 더 강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은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은 단지 자산일 뿐 당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은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자식들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가 시설에 쏟아 부을 세금이 마련되어 있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보세요. 집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 현상에 민간임 대주택의 주요 소비자인 20, 10대 1인 가구가 부모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구의 10% 정도가 7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30%의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집을 사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임 대주택의 경제적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임 대주택의 주요 소비자인 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보세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구의 10% 정도가 7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30%의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구의 10% 정도가 7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30%의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임 대주택의 경제적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집중해 보세요. 민간임 대주택에 살며 확보한 자금으로 ETF 배당주 AI 산업에 투자해 보세요. 그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돈은 멈춘 사람을 떠나지만 흐름을 가진 사람 곁엔 늘 머뭅니다. 이제 집이 아니라 흐름을 사십시오. 현금 흐름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 편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이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운 가득하시길 빕니다.